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선형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선형 회귀 분석을 좀 더 확장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 변수가 수치형 변수가 아니고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문제 정의를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인데 뭐냐면 유방암 진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유방암 진단이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진단. 그래서 양성이 있고요, 악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종속 변수는 가격이라든가 우리 충성도처럼 연속적인 값을 가졌습니다. 이제 수치형 변수였죠. 자, 그래서 y 값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y 값이 0에서부터 연속적인 값을 갖죠. 근데 지금 우리 이런 경우는 종속 변수가 딱 두 가지 종류뿐이 없습니다. 0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분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일반 선형 리그레션은 예측 모형이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예측 모형이 아닌 분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방암 진단인데요. 유방암 세포를 띄어서 우리 검사,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양성은 유방암 조직에 이렇게 그 혹이 있지만 그 혹이 악성 종양이 아닌, 즉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라고 하면 이 악성 종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양은 있지만 튜머라 그래서 종양은 있지만 악성이 아닌 일반 양성, 이건 제거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악성일 경우에는 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세포 검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값을 이용을 해서 과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알아맞추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우리 독립 변수로 이거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측 변수로 반지름, 질감, 주변부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공개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 데이터라고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반지름, 질감, 면적도 있고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그 종양의 크기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면적이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그 분석해주는 실습 데이터는 14-1 LR.xl입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고요. 제일 처음에 있는 진단 변수, 요게 이제 y 값이 되겠죠. 그죠? y 값이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는 1, 2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두 가지의 범주형으로만 구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암 진단을 하게 된다라고 해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런 회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죠? 회귀 직선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y는 기울기에 따라서 절편 이렇게 해서 회귀 직선을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y 데이터는 파란색을 우리가 음성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악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1번으로 하고 이렇게 X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산점도로 찍어보면 0 아니면 1, 이 중간에는 값이 없죠. 그리고 1보다 더 큰 것도 없고요. 그래서 0과 1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일단 크기만 가지고 종량의 크기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또는 면적입니다. 자, 크기가 있으면 이 크기가 650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회귀 직선을 구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마 예측이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작으면 우리 음성이고요. 크면 양성. 아마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 변수가 하나일 때는 악성, 양성을 없애고 이렇게 동그라미와 X로 표시해주면 차원을 좀 축소할 수가 있죠. 1차원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산점도로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1차원으로 해서 이 0과 1, 결과 변수가 단순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X 이렇게 간단하게 또는 색깔로 표시해 주면 우리가 직선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겠죠. 보기가 좀 더 편하게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귀 직선을 구한 일반 회귀 직선을 구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끝에 들어오는 변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회귀식이 조정이 될 겁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회귀 직선이 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크다 작다로 해서 우리가 0과 1을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또 조정이 됩니다. 자, 그죠?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 회귀식 직선식을 가지고 이걸 예측해 주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예측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즉 y값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y값은 0과 1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일반 회귀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들에 따라서 조정이 심각하게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쪽 끝에 있는 내용과, 즉 이쪽 부분하고 또 이쪽 부분은 실제로 0과 1을 거의, 이쪽 부분은 0이고요. 이쪽 부분은 1입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아마 이 가운데 있는 부분 0과 1을 설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에서 에러들이 많이, 이쪽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 회귀 직선을 구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변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일반 회귀 직선,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일반 선형 회귀 직선이 있는데, 이 선형 직선 회귀 분석에서 요 가운데를 좀 더 무난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S자형 곡선,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값이 아니고 요 확률 값으로 나옵니다. 즉 0에 속할 확률, 1에 속할 확률로 해서 확률, 요 시그모이드, 요 S자 곡선으로 변형을 해주면 되는데, 변형해 주는 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주냐면 일반 우리가 구한 회귀 직선식이 있었죠. 이 회귀 직선식을 지금 이런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회귀식, 그 다음에 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 함수식을 로지스틱 회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S자형 곡선이 나오면 우리가 손쉽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예측값, 유방암 진단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0과 1을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처럼 어떤 이런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더라도 이쪽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일정 수준을, 요 수준을 넘어서면 이쪽 부분은 다 1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0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크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함이 없죠. 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추가돼도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결과 변수가 0과 1을 구분해주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 직선으로 우리가 구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회귀 직선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 회귀 직선을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즉 로지스틱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S자 곡선으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0과 1을 예측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로 변환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또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는 질감으로 한번 두 개로 를 동시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y 값은 우리가 차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축소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진단 0을 1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색깔 또는 모양으로 0과 x로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크기라는 1차원으로 축소했는데 이렇게 하는 장점이 더 편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을 x 값을 더 추가할 때 표현하기가 더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크기뿐만이 아니고 유방함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독립변수가 질감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려를 해서 동그라미와 x, 즉 양성과 악성을 구분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직선을, 이 두 가지 그룹을 구분하는 회귀 직선을 하나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구분선을 하나를 구하고요. 이 구분선은 이런 식의 모형으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 값과 y 값, 그 다음에 y 절편, 그리고 이게 0인,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이런 직선이 나오고요. 이 직선에 따라서 우리가 악성과 양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 구분선을, 직선을 우리가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귀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출이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y 값으로 해서 수식에 넣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변형을 시켜주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식이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요 수식을 z값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z값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 그래서 이게 회귀계수, 회귀식입니다. 회귀식을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S자 곡선으로 다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쓸 수도 있고요.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또는 추가로 변수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이 우리가 회귀 직선 계수값,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을,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식을 z값으로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나의 S자 곡선으로 다 통합이 돼서 하나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편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변수가 두 개일 때. 자, 또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변수가 여러 개가 아니고 이 데이터 항목이 다항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방암 진단을 우리가 양성, 악성, 그 다음에 악성 2 이렇게 해서 종류가 세 가지라고 하면 이거를 더 두 개가 아니고 다항으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분석 도구들에 보면은 바이너리 함수일 때, 즉 그 구분이 두 개일 때 분류할 때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더 복잡하게 돼 있는 것들도 다양하게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방암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회귀직선을 구하고, 이 회귀직선을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지스틱 변환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예측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p-value, 우리가 구한 회귀직선식을 우리 로지스틱 변환해서 나온 요 p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예측 확률 값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641 때는 예측 확률이 보면 0이다 라고 해서 0.005죠. 따라서 이게 0이고요. 여기 보면은 0.999,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쭉 보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0.5가 되겠습니다. 0.5를 기준으로. 그래서 쭉 0보다 작은 거는 다 0이 나왔죠. 그 다음에 0.5보다 큰 거는 다 1이 나왔죠. 여기입니다. 1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요 두 개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네요. 그죠? 실제로 0인데 우리가 예측 확률 값은 0.650이 나와서 1로 나와서 얘는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대로 1인데 0.104가 나와서 0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이게 틀려졌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우리가 실제로는 1인데 0으로 예측됐고, 얘는 1인데 0으로 예측이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정확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정확도를 이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의 정확도를 우리가 예측할 때 이 정확도를 할 텐데, 요거는 뒤에 가서 실습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두 개일 때, 즉 크기하고 질감입니다. 질감을 가지고 또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직선을, 우리가 회귀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 값을 z값이라고 하는데, 요 값을 우리가 여기다 회귀식에다가 또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넣느냐? 요렇게 두 개가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졌죠. 자, 그러면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요 회귀직선 식에 의해서 이 구분한 이 구분선 식을 다시 변환을 해서 P값으로, 확률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Z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요 식. 그래서 여기 식이, 요게 Z값이 여기에 의해서 나온 요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귀식에 의해서 구한 그 값이죠. 이 값을 넣어서 0과 1의 확률값으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만큼 0이겠죠. 그리고 이만큼은 1이겠죠. 여기 P 확률값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0인데 0.57 해서 1로 나왔네요. 확률값이 0보다 높아서. 그래서 세 개가 우리가 예측에서 에러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측률을 결국은 올리게끔 모델을 개발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거가 가장 높은 거를, 이 식을 자동으로 또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겠죠.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결과표가 나옵니다. 결과표가 나오는데 이 결과표에 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odds ratio라는 개념입니다. odds ratio라는 개념인데, 이 odds ratio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대적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악성 또는 양성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베이스로 하고 하나를 우리가 악성을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양성분의, 즉 0분의 악성인 1의 비율이 요 odds ratio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나타내 줄 때 아까 전에 z값은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나타내 주는데, odds ratio가 있는데, 이 odds ratio는 이 단위가 하나 증가했을 때 얼마만큼 상대적 비율이 변하느냐,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odds ratio를 이렇게 구해 줄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설명드린 대로 양성에 비해서 악성일 그 상대적 비율입니다. 1이면 양성이 0.5고 악성이 0.5일 때, 똑같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1이 나오죠. 즉
양성일 확률이 0.5고요. 악성일 확률이 0.5일 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똑같다. 즉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식에 의해서 구할 때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기가 1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즉 크기가 1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오즈 레이셔 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1.07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성일 확률이 1.07배, 017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0일 때 대비해서요. 또 30이라 그러면 만약에 크기가, 종량의 크기가 30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몇 배가 들어가냐면 1.665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0일 때에 비해서 몇 배가 증가해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1.6배 정도 우리가 악성일 확률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즈는 뭐냐면 배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기준점은 양성일 때입니다. 베이스가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일 때를 대비해서 크기가 30만큼 증가하면 이 종량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악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 값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증가하느냐? 1.6배 정도 증가한다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크기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 요 식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뭐에 비해서요? 0일 때 대비해서 5배만큼 확률적으로 그 악성일 확률이 더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오즈 레이셔라는 거는 상대적인 비율이고요. 그 비율이 뭔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1보다 떨어져서 얘가 0.5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즈 레이셔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말은 오즈 레이셔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단위가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악성일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0.5, 0.1보다 줄어들면 0.9, 0.8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 악성일 확률이 반대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거를 실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확률 값을 다 집어넣으면 0.682에 마이너스 16승까지 나오고요. 0일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으로 증가하면 이 확률 값이 5.4배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3.76 마이너스 15승, 그러니까 소수점 0.0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소수점이 줄어들었다는 건 한 100배 정도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증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수 증가와 실제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값이 결국은 어떻게 확률에 이용이 되죠. 그죠? 우리가 구한 이 p-value 확률 값은 이거의 역수로 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절편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우리 오즈 레이셔가 여러 개가 있는데 크기의 오즈 레이셔는 1.017입니다. 그 다음에 질감의 오즈 레이셔는 1.609고요. 그 다음에 평활도의 오즈 레이셔는 2의 66승이니까 0이 66개가 붙어 있습니다. 1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도 셀 수가 없죠. 그만큼 높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해석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즈 레이셔는 단위에 따라서 조정을 받습니다. 표준화된 게 아니고 한 단위가 증가할 때라는 겁니다. 한 단위라는 건 1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질감은 10, 11, 12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크기는 600, 700, 800 이렇게 100단위로 증가하고요. 평활도는
0.1 또는 0.001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평활도가 1일만큼 증가하려고 그러니까 이만큼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오즈 레이셔가 높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오즈 레이셔가 1.6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1.6배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 악성일 확률 값이 1.6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크기로 따지면 약 크기가 30만큼 증가할 때 우리가 오즈 레이셔는 1.665가 나오고요. 자, 질감으로 따지면 이 질감은 뭐 10, 11, 12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질감은 1.1만큼만 변해도 1.68만큼 배수가 증가합니다. 자, 평활도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0.0034만큼만 바뀌어도 1.58배 더 증가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오즈 레이셔 값을 그대로 해석해 주면 안 되고, 이 오즈 레이셔 값이 우리가 독립변수 x 값의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한 단위라는 게 1만큼 증가하는데 크기는 100씩 변하는데 거기서 1만큼 변화하는 거랑, 질감은 10단위로 해서 1만큼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평활도는 0점 소수점이기 때문에 1만큼 변화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가 구하는 이 오즈 레이셔의 값은 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x, 우리가 구하는 단위가 100이냐 1000이냐 10이냐 또는 소수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배율은, 여기 나오는 이 배율은 많이 서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유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단위수가 증가할 때 1.66배 증가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0.678 마이너스 16승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1.14 마이너스 15승으로 증가했죠. 여기도 보면 15승, 15승으로 비슷하게 다 증가를 합니다. 이 배율이 증가하는 거랑 실제 값 확률이 증가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배율이 일반 그 악성일 확률이 한 1.6배 증가할 때는, 다시 설명드리면 악성일 확률이 우리가 그렇지 0일 때 확률에 비해서 1.6배 증가할 때 크기는 30 정도 증가해야 되고, 질감은 1.1만큼 증가해도 하면 되고, 평활도는 0.0034만큼만 증가해도 우리가 1.6배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4배 증가해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크기는 100만큼 증가해야 되고요. 질감은 3.5만큼 증가하면 되고, 평활도는 0.011만큼 증가하면 됩니다. 자, 단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단위수에서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5배 이상 증가하는 거는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많이 증가할 수도, 질감이 뭐 3.5배, 평활도가 0.01만큼 변화해도 이만큼,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악성일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실제 값들도 이렇게 3.76으로 더 증가하게 되죠. 자, 이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은 나중에 우리가 역수로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배수, 배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구하는 엑셀이라든가 이 표에 그 SPSS나 아니면은 자모비 이런 데서는 오즈 레이셔가 1단위로 변하는 확률값만 나오기 때문에 표준화된 값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임의로 표준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화 시킨 거니까요. 요거는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x가 0일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이렇게 베타 값, 즉 우리가 회귀계수 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x가 0일 때 이 값을 다 곱해주면은 이 값이 나오죠. 그죠? 다 곱해주면 0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값만 나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0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이 확률 값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가 평균을 구해봤어요. 평균을 구해봤더니 질감은 19 정도, 크기는 655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활도는 0.09 정도가 평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소수점이네요. 그죠? 여기는 소수점이고 여기는 값이 10단이고 여기는 값이 100단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1단이 증가했을 때 오즈 레이셔가 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평균 값을 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확률 값이 약 34% 정도 나옵니다. 0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감이 19라고 하고 크기가 650 정도 되고 평활도가 이렇게 다 평균을 구해주면 이 평균 값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요런 종량 크기가 이렇게 종량이 들어오면 34% 정도 나온다. 즉 0에 가까운 확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만큼 제가 한번 추가로 한번 증가시켜 봤습니다. 1표준 편차만큼 다 증가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나오냐면 확률 값이 1.9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 값은 확률 값하고 이 베타 계수하고 요 실제 값하고 곱해준 요 값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확률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값들은 요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증가하는지 1표준 편차만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곱해준 거는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1표준 편차만큼 곱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런 값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 값의 변화량을 보면 이만큼씩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거를 한 이유는 요걸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자, 질감은 1표준 편차만큼 증가하면 2 정도 증가를 합니다. 값이. 크기는 똑같은 표준화 시켰을 때 1표준 편차 증가하면 6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기울기 베타 계수도 비표준화된 계수 값이고요. 오즈 레이셔도 비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할 때 분류할 때는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표준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만 상대적인 비교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즉 오즈 레이셔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오즈 레이셔의 상대적인 비율 값에 따라서 실제로는 비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요 식, 아까 전에 구한 이 식에 대한 오즈 값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 값이 크다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더 큰 변수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